경기 침체로 하반기 취업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러온 국내 경제 침체는 취업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증권업계는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30대 대기업도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을 10% 늘리겠다고 결의까지 했지만 경기 침체로 이 약속을 지킬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올해도 취업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N4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신입사원 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이 뭐 어금니까지 다 보이시네. 감사합니다. 조셉하고 또 성향적으로 잘. 좋습니다. 이거 좀 과하신데.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진짜 아니, 일단. 감사합니다. 자,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들의 전쟁 특집에 취업 준비 6개월 만에 대기업 15군데 합격한 취업의 신 황인 대리님이십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어쩐지 이게 또. 야, 15군데. 15군데 6개월 만에요? 자기소개를 일단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H와 옛 사명인 한국브루트에서 교육팀에서 근무 중인 황인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예전 우리 꽁트하면 맡겨 주십시오.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니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무하신 지 한 7년 근무한 지. 대리님이 인터넷에 취업의 신으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당시에 총 몇 군데 지원했고 몇 군데 합격을 하신 겁니까? 제가 한 28군데 지원을 했고 서류 합격은 한 15군데 합격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때만 또 계속해서 이게 취업난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어떻게 15군데를 제가 89년생입니다 현재. 네. 비운의 08학번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금융위기, 등급제, 그리고 제가 이제 메르스 사태도 지금 그리고 M4 세대 다 맞았습니다. 그때 89.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론에 기사화되는 모든 거에 내가 해당이 된다. 중심이 되는. 아니 이 당시에 28군데를 지원을 해서 15군데 합격은 정말 대단. 어디 이렇게 넣으신 겁니까? 제가 시가총액으로 하면 업계 1등 그리고 업계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2등 회사까지는 넣어보자. 아니 이게 대기업만 취업 지원해서 이렇게 합격을 말씀 스펙이 또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스펙은 제가 지방 사립대 출신이고요. 근데 학점은 한 3.7 정도, 토익은 한 405점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대기업 15군데 합격할 정도라고 하면 스펙을 어느 정도 쌓으셨길래 학점도 그렇고 토익 점수 같은 건 900점 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제가 보면 토익 점수가 얼마큼 넘어야지만 이 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업보다는 그냥 선택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성적을 제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자격증이나 이런 게 많으셨나요? 자격증도 한 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지금 유통관리사 자격증이라고 제 한 개 있습니다. 아니 보통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자격증도 엄청 많고 3개씩 4개씩 이렇게 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대리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강점은 입장할 때부터 보셨잖아요. 이렇게 입장할 때 문 열고 딱 들어올 때부터 뭔가 밝은 표정,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21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야, 그 21개 알바가 어떤 예를 들면 알바? 제가 마트 안내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백화점에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임신 출산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축구장 관리 아르바이트까지 거의 21개 아르바이트를 실컷 했던 것 같습니다. 20살 이후로는 제 스스로도
학비를 벌고 제 스스로 용돈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형화된 스펙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넣었던 게 제가 주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많은 대외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적었을 때 나의 장점이 이 회사에 충분히 부각되겠는가를 중심적으로 봤고요. 이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뭐 대외 활동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돼요. 뭘 하셨어요? 홍보단이나 백화점 홍보단이나 K 행복도시락 봉사단이나 그다음 네팔 회봉사단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취업에 성공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노하우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서류를 쓰기 전에는 먼저 기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업을. 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게 기업을 쓸 때마다 항상 봤던 게 기업의 신년사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신년사가 왜 중요하냐면 신년사는 이제 올해 한 해 방향입니다. 방향. 그쵸. 이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다 같이 가자를 적어놓은 신년사인데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그 배에 탑승을 하려면 그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지.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네. 이게 사실 기업의 수장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통 기업을 지원하기 전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기업 정신, 네. 도전, 혁신 이런 혁신, 뭐 이런 거 많이 리더십.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리더십. 네, 맞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한 10년이나 12년, 뭐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재상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지금 상황이 워낙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기업들이 많고 그 기업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하는 일들은. 그럼 그 하는 일에 내가 이 회사에서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년 사회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부터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거라서 그 기업을 알려면 CEO를 알고 신년사를 읽어서 신년사가 다 나와 있다 미래가 앞으로 아니면 신년사가 나와 있지 않는 기업들은 타 경쟁사의 신년사를 같이 봐라. 왜냐면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산업들은. 아니 그 자기소개서도 왠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무조건 첫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아라. 그거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됩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한 문장 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 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뭔가 진짜 궁금하다. 네, 대한민국 1호 이게 클레임 처리 전문 다른 거보다 클레임 처리 전문. 네. 아 가장 신입사원들이 어려워하고 가장 영업사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클레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년 동안 이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가 하루에 최소 1000번의 인사를 하잖아요. 10번의 클레임 처리를 하니까 딱 그 한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딱 담을 수 있는 문장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주는 돈의 크기만큼 나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내가 6,000원짜리 아르바이트라고 난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 저는 무조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마트에는 그 담당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CJ나 상이나 서나 총무원이나 모든 담당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봐왔던 분들이니까 물어보기 훨씬 편하죠. 그분들은. 히말라야를 집어삼킨 사나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팔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왕이라는 태그네임을 가지고 그 등산을 했었어요. 그때 건강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가. 그러면 내가 건강한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임직원들이 제가 물어봤을 때 흡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영업장을 가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못 들었던 거죠. 어찌됐든 자소서 이런 그 서류 과정도 너무 힘들지만 네. 이걸 또 통과되면 또 면접도 힘들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셔서? 딱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했던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보면. 뭔가 저도 아까 대리님 딱 들어오셨을 때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렸거든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거에서 칠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약간 열렸던 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닫히긴 했어요. 근데 살짝 느껴졌습니다. 네. 아 너무 빨리 다가갔나?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또 이 행동을 하고 대응. 요게 아마 대리님의 노하우일 거. 이게 또 그 압박 면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압박 면접은 요즘 트렌드는 또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 면접자를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면접자가 면접관을 통해서 회사를 바라보는 또 시각을 보거든요. 저도 압박 면접을 당했을 때는 이제 거의 뭐 공경에 거의 밀어 넣는 수준이니까 메시랑 뭐 이게 호날두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보면.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질문이 막 그냥 막 계속 이어지는군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해본냐? 네, 해본냐. 차라리 그때는 잠시 시간 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리시거든요, 다시. 네,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네. 예, 내가 하지 않은 뭐 갑자기 막 그냥 내 생각도 전에 입이 네. 막 그렇죠. 내 뇌가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을 막 벌리고 있어서 뇌가 놀랄 때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어떤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이제 저는 영업직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 있는 제가 매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통제를 한다, 메르스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처음에는 바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가겠다. 커피도 이렇게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겠다 했더니 그래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공지에 모시는 거죠. 야, 꼬리를 문다는 게 뭐 취업의 신여도 이렇게 뭐 좀 탈락하는 또 경험이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아까 압박 면접 했던 그 기업에서 떨어졌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했던. 네네.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약간 표정이 그때 순간 약간 그래 딱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KTX 안에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돌아올 때 느끼잖아요. 아, 이거 실수다, 내가.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좋은 인상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평가받는 입장이니까 저는 그게. 야, 또 이번에 나오실 분은 또 대단한 분이 나오시네요. 야, 이분은 그 사장보다 높은 연봉이 부장님이세요. 부장님이신데 사장님보다 연봉이 높으시다. 높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이분도 약간 영업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너무 좋으신데요? 그러세요? 야, 우리 사장보다 연봉 높은 부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자동차 판매의 신, 자동차 회사 영업부장 박광주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현재 12년 차입니다. 부장 12년. 12년 차요? 네네. 아,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이시긴 한데 제 나이쯤 되면 보통 그 회사에서 한 부장님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부장이 되는데 저희 그 영업 부서에는 임원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생을 꿈꾸면서 대기 중입니다. 사장보다 연봉이 높다는 건 이게 뭡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그 고액 연봉을 받게 됐었어요. 영업부서는 이 특진 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보통 최소 기한을 2년으로 두고 예를 들어서 차장에서 과장을 가기 위해서는 700대, 그다음에 차장에서 부장을 가기 위해서는 900대. 이 대수를 빨리 달성하게 되면 그때 특진이 되는데 제가 과장에서 차장으로 2년 만에, 차장에서 부장으로 2년 만에 아마 최단기 기록. 와, 몇 대를 파셨다고요? 1600대를 뭐 2년 안에 거의 1000대 가까이 판매를 넘겼으니까. 1년이 365일이면 사실 쉬는 날 빼고 거의 하루씩 팔아도 365대인데 이게 1년에 500대씩 막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저도 불가능한 대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고객이 고객을 소개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500대가 아니라 600대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러면 하루에 많이 팔 때는 몇 대를 팔아보셨습니까? 뭐 물론 그 대수의 수치상으로는 뭐 수십 대도 판 적도 있죠. 뭐 하루에요? 예,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1대1 판매를 했을 때는 하루에 9대를 판 적이 가장 많이 팔았어요. 1대1인데 9대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동차를 많이 지금까지 판매하셨대요. 몇 대를 판매해요? 제가 여기 인터뷰를 온다고 해서 어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어제 날짜로 12,705대를 팔았습니다. 12,705대. 와. 12,705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차 판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그분이 아마 그 조 지라드라는 분인데 통계가 13,001대를 판 걸로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설적인 조 지라드의 판매 대수를 넘어서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아니 그 사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전국 판매왕에 뽑혔. 이야, 아니 17년을 이게 아니 그 판매왕으로 선정된 포상도 좀 굉장히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저희 현대차 그룹만 하더라도 1, 2, 3등에게 자동차가 한 대씩 주어지는데. 자동차가요? 예, 매해요? 매해. 4,000대를 팔면은 그랜드마스터라 그래서 우리 당사에서 최고급 세단을 한대 또 별도로 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하던 대수는 제가 아마 10대에서 15대 그다음에 8,000대를 넘어서면은 그레이트 마스터라고 해서 포상금으로 현금을 5천만 원. 자동차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8,000대 판매를 달성한 판매왕 그레이트 마스터가 등장했습니다. 네, 10,000대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아직 사람이 없어서 포상 기준이 안정해졌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다면은 10,000대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 2018년에 그레이트 마스터로 등극을 하고 이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이거 좀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 최초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회장님이 직접 저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야, 그 정몽구 회장님. 예,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아침 조간신문을 보시다가 자네 기사를 봤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내 자동차 그룹의 그 직원이 너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재해에 대한 이야기, 뭐 힘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회사에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뭐 성은을 입었다. 이제 이제 오늘 회장님이 직접 그냥 보통 이제 어떤 하루 일과시길래 이렇게 뭐 12,000대를 넘게 파실 수 있는지. 특별한 그 패턴은 없고요. 제가 이 잠은 전날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3시 10분에서 12분 사이에 너무 돼요. 새벽이요? 그래서 아니 새벽 3시에 주무시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면은 먼저 이제 바로 일어나지 않고 한 30분 동안 누워서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다시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4시 반에 이제 조간 신문이 도착을 합니다 집에. 시간 그렇죠. 신문이 한 뭐 빠른 데는 4시 반, 4시 반에 오면 거의 신문은 아침에 정독을 하는 편이에요. 그 정독을 하게 되고 저기 집을 나오면 운동센터가 이제 오픈합니다. 운동하고 샤워하고 사우나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한 7시쯤에 출근하면 사무실 도착하면 7시 10분쯤 도착을 합니다. 아니 그 좀 이렇게 영업 노하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영업 노하우들이 좀 있습니까? 글쎄 뭐 너무 노하우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 노트 작성을 하실 거예요. 올해까지 27건의 노트가 줄을 서서 있는 거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뽑아보기도 하죠. 9일 이 고객에 대해서는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적을 수도 있고.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그런 글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글귀도 뭐 적어서 표기도 해놓기도 하고 가끔씩은 제 마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그 노트였고
가끔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지나간 기록을 많이 뒤져봤어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 대체 주기가 보통 이전에는 뭐 5년, 7년이다. 이번 달 2020년 9월에 자동차 판매가 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5년 전에 2014년, 15년 달력을 그때 수첩 펴셔서 그때 차 사셨던 고객들에게 안부 문자라든가 인사를 드리면서 뭐 아버님 차 바꾸실 때 안 되셨어요? 잘 타고 계세요? 뭐 불편한 없으세요? 차가 도끼 노후화가 됐으면 교체 계획은 없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을 하는 것보다 조금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노트도 작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